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우실 내용은 예술적 분석 중에서 기업 분석 24번째 잉여금 계정입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귀찮은 이론 공부 안 하려고 했어요. 딱 좋은 종목만 골라낼 수 있는 방법만을 딱 설명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다음 주에 공부하실 오로지 잉여율만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공부하시려면 오늘 잉여금 계정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예습 복습만 하신다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꼭 한번 확인하시고 예습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죠.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요. 이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익 중에서 남은 이익이다, 뭐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왜 굳이 남은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남게 되면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회사는 존재하는 겁니다. 배당을 주고도 남은 돈이 있다면 회사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비용 다 빼고 세금 다 제외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고 순이익, 네트인컴이 남게 되면 여기에서 배당을 주고, 주주한테 배당을 주고 순수하게 회사에 남겨두는 이익, 요것이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당연히 전체 순이익에서 이익잉여율, retained ratio라고 그러는데요. RR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걸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익잉여율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성향과 완전 반대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회사의 배당 성향이 40%다. 그러면 그 회사의 네트인컴 중에서 40%를 주주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잉여율은 얼마가 될까요? 40%를 떼어주고 60%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10,000원이 남았는데 이 회사의 RR, 리테인드 레이쇼가 60%라면 당연히 40%가 배당 성향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영업을 거듭하는 동안에 예정된 이익잉여율만큼 계속해서 잉여금은 자본으로 전입돼서 누적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회사라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보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 자본금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영업을 못해, 그래서 손해만 봐, 그러면 잉여금이 남지 않겠죠. 오히려 거기 있는 것을 빼다 쓰게 되겠죠.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자본 결손이 누적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자본 잠식이 되는 겁니다. 자본 잠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 폐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볍게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지 그걸 보려면 뭘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간단하죠. 그 회사가 투자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리는지가 일단 중요하겠죠. 또 그렇게 해서 남은 이익 중에서 얼마나 잉여금 계정에 이렇게 리저브 해놓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공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G로 표시를 했을 때 RR, Retained Ratio, 이익잉여율이죠. 곱하기 ROE가 됩니다. 여기서 ROE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 이익이죠. 이익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1억 원인데 매년 순이익을 2천만 원씩 내는 회사라면 ROE는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ROE에 회사에 남겨두어야 되는 유보 비율을 곱하면 그 회사의 성장률이 구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굳이 성장률을 구하는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쉽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통해서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배당 성향이 30%예요. 이 회사의 ROE가 30%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한 해에 얼마만큼의 성장이 가능한 회사가 되겠습니까? 자, 배당 성향 반대가 RR이라고 했으니까 RR은 70%가 되겠죠. 70%를 리저브 해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ROE가 30%니까 이 회사는 37, 21, 매년 21%만큼의 아주 고도 성장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일정한 배당 성향 공개하지 않고 그냥 정액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는 정액으로 주고 어떤 회사는 배당 성향에 맞춰 배당을 주는 그 기준이 뭘까요?
일정한 법적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생애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미 성숙되어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 회사이거나 혹은 적당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도 정액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강한 성장을 보이는 회사라면 아예 그마저도 배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성장률만큼의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면 뭐 굳이 배당받는 것보다 주주 입장에서 회사에 유보시켜서 자본 차익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가 되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 이자율이 5%입니다. 1년에 100%씩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당받아서 재투자할 때 5%밖에 못 먹는데 그냥 100%씩 성장하는 이 회사에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반대로 완전한 성숙도를 보여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종목 중에서도 정액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KT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 시기에 이익도 늘 비슷하기 때문에 아예 배당을 정액으로 놓고 준 적이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처럼 성장하는 회사나 혹은 아예 성장이 정체된 회사에도 정액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배당 성향에 따라서 배당을 주는 회사보다는 배당을 아예 안 주거나 정액 배당을 주는 회사가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재벌 소유의 구조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배당을 받으면요, 이 배당 소득세 엄청 가혹합니다. 그죠? 세금이 많다 보니까 배당이나 뭐 이런 의결권을 가진 주식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배 구조를 독특하게 짜놓고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오너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여러분들 요번에 그 대한항공 사태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후지분이라는 게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죠. 뭐 백기사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대신에 회사의 유보를 선택해 두는 것이 상속에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취했어요. 아무튼 배당을 덜 준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유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성장률이 조금 더 오버밸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익률만 가지고 중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해오시기 바랍니다.